1일차 강의는 우리은행 단기 안성편의 의사소통 능력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함께 볼 문제는 내용 이해 유형입니다. 지문의 내용과 선택지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또는 일치하지 않는지를 묻는 유형으로 금융권 NCS에서는 주로 보도자료나 상품의 이용 약관과 같은 긴 지문이 제시됩니다. 이 유형의 경우 답을 빠르게 찾기 위해서는 선택지를 먼저 본 후에 지문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W은행의 앱카드 간편결제 이용 약관의 일부이다. 주어진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여기서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이므로 내용과 일치하는 선택지들을 지워나가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문을 통해서 제시문이 W은행의 앱카드 간편결제 이용 약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제2조 용어의 정의를 통해서 앱카드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설명하는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선택지를 보면 결제 앱에 등록할 서명은 실물카드와 동일한 서명을 사용해야 한다. 결제 앱에 서명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지문에서 설명하는 용어 중 서명을 찾아보면 지문의 마지막 10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에 실물카드와 동일한 서명을 사용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서명이란 가입 고객이 서비스 이용 신청 시 본인 인증을 거쳐 결제 앱에 등록하는 서명 정보로 결제 앱에 서명 등록 시 대상카드에 기재한 서명과 동일하게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선택지는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답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2번 선택지를 보면 앱카드 가입 고객이 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설치는 물론 카드 정보나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별도의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가입 고객에 관한 설명을 제시문에서 찾아보면 지문의 2번에서 가입 고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선택지에 따르면 이 가입 고객이 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설치해야 하고 카드 정보나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며 별도의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문에서 이를 확인하면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하고 대상 카드에 카드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뒤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2번 선택지 역시 일치하므로 답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3번 선택지를 보면 앱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 본인 인증에 관한 설명을 제시문에서 살펴보면 앞서 1번과 2번의 서명과 가입 고객처럼 본인 인증 용어에 대한 뚜렷한 정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았던 2번에서 가입 고객이 되기 위해서는 휴대폰 인증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휴대폰 인증에 대한 용어 설명은 4번에서 보면 본인 명의로 가입한 모바일 기기로 수신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가입 고객의 본인 확인을 하는 인증 절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을 거쳐야만 가입 고객이 되어서 앱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3번 선택지도 답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4번 선택지를 보면 결제 비밀번호는 4자리에서 6자리 사이로 설정해야 한다. 숫자에 유의하여 지문을 확인해 보면 7번에서 결제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제 비밀번호는 숫자 6자리여야 하므로 선택지와 같이 4자리나 5자리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번 선택지가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내용 이해 유형에서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는 선택지를 먼저 확인하고 지문에서 이에 대한 근거를 찾는 것이 답을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 문제 유형은 문단별 주제 찾기 유형입니다. 이러한 문제 유형은 지문을 훑어 읽으면서 주요 화제가 되는 단어나 구절을 파악하여 문단의 주제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답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가나다라 문단의 핵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먼저 제시문을 보기 전에 선택지를 보면 모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과 관련된 것으로 제시문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기사임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염두에 두고 선택지 1번 가 문단의 핵심 화제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출시 목적인지 가 문단을 읽어보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근 대출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예금금리는 낮아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고금리 금융상품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청년층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청년층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절실한 상황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이를 위해 기존의 청약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와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통해 청약통장의 제형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청년층의 주거 안정 및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즉, 가문단의 핵심 문장인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처럼 청년층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절실한 상황에서 청년층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우대형 통장이 출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 문단은 선택지 1번과 같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출시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선택지 2번 나 문단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문제점으로 바로 나 문단을 확인해 보면 이미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의 전환 가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납입금액은 인정된다. 다만 전환 가입으로 인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된다. 즉, 이미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 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나 문단의 핵심 화제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문제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전환 가입 여부가 핵심 화제로 더 적절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번, 4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3번의 다 문단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 확인 방법을 보면 다 문단에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반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일정 요건, 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 뒤의 문장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다 문단에서는 가입 요건 확인 방법이 핵심 화제로 적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4번의 나 문단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혜택을 보면 나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 문단의 핵심 화제로 소득공제 혜택 역시 적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띄어쓰기 관련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맞춤법이나 자주 출제되는
어문, 규범 등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1번 이 가방은 저희 매장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마지막 상품입니다. 밑줄 친 하나밖에에서 밖에는 그것 이외에는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보조사입니다. 보조사는 홀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앞말에 붙여 써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 띄고 밖에가 아닌 하나 밖에로 붙여 쓰는 것이 올바른 표기입니다. 따라서 1번은 답에서 제외됩니다. 2번 이번 휴가에는 올해 10살이 된 조카와 놀이공원에 가려고 한다. 밑줄 친 10살이에서 살은 나이를 세는 단위인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열 띄고 살이와 같이 띄어 써야 합니다. 따라서 2번도 답에서 제외됩니다. 3번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주인은 손님을 쫓아내 버렸다. 밑줄 친 쫓아내 버렸다를 보면 쫓아내 버리다는 쫓아내다의 본용어가 버리다의 보조용언이 결합한 형태입니다.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본용어가 보조용어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붙여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용어인 쫓아내다는 쫓다와 내다가 결합한 합성어입니다. 이와 같이 본용어이 합성어인 경우에는 본용어가 보조용어를 붙여 쓸 수 없으므로 반드시 띄어 써야 합니다. 따라서 쫓아내 버렸다는 쫓아내 띄고 버렸다와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올바른 표기입니다. 따라서 3번도 답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 4번을 보면 실제로 본 백두산의 모습은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아름다웠다. 밑줄 친 본 바와에서 바는 앞에서 말한 내용을 다시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며 이번의 살과 마찬가지로 의존명사입니다. 따라서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바른 표기이므로 본 띄고 바와 같이 표하기 합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맞춤법 관련 유형은 어려운 맞춤법이나 단어의 의미를 모두 암기하기보다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보면서 자주 나오는 단어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소통 능력 영역의 대표 유형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실제 유형들을 자세하게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지문들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글의 유형을 구분하지 말고 평소에 여러 글을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고 지문을 꼼꼼하게 읽는 연습을 통해 독해 능력을 향상시킨다면 실제 시험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소통 능력 영역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